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그 추천 물건 하나 볼 건데요. 이거는 뭐 지역적으로 뭐 엄청나게 좋다거나 뭐 이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시세 대비 현저하게 좀 싸게 나왔는데,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패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라든가 보증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좀 더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아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뽑아낸 물건입니다. 그럼 물건 한번 보실게요. 20타경 5846이에요. 자, 20타경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20년도에 감정이 됐겠구나. 그러면 2년 전이겠네. 싸겠다. 지금보다는 싸게 감정됐을 확률이 높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말씀드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빨갛게 도장이 꽝 찍혀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성북구 기름동입니다. 기름동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예요. 땅은 14평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34평짜리예요. 그리고 감정가는 9억 5천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기 때문에 9억 5천의 출발이고 보증금은 9,500이에요. 강제 경매로 시작이 되는 건이고요. 그리고 소유자의 이름, 유땡땡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사진 빠르게 봅니다. 아파트 현관이고, 아파트 현관 문이네요. 내부 구조입니다. 방 4개,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여기 아시죠? 기름 재정비 촉진지구였던데, 미아 사거리에서 바로 옆이에요. 좀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맨 끝에 집 113동 804호 사진을 봤을 때 놀이터 뒤에 이렇게 있는 요 집이네요. 놀이터 사진, 그리고 현관 사진, 그리고 아파트 대문 사진, 그리고 동네 주변 사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지도를 봐야 되죠. 지도. 여기입니다. 동부 센트럴빌. 여기 미아 사거리역이죠. 그러면 4번 출구에서 내려서 걸어와 보자고. 그러면 750m, 760m, 도보로 11분. 또 살짝 오르막이긴 하겠지만 도보로 11분입니다. 충분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는 미아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다. 미아 사거리 쪽으로도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네요. 위성지도 한번 볼까요? 롯데캐슬 있고 센터피스 여기 있네요. 도로 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살짝 오르막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아파트 단지 상가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죠. 우리 목적 아파트 쭉 여기가 112동이니까 여기 113동 113동 3, 4호 라인 뒤에 쪽에도 입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날짜를 겨울로 바꿔서 볼게요. 내가 로드뷰는 안 나와서 뒤쪽에는 출입구가 없고 집에서 뒤에 바라보면 놀이터가 있다. 1, 2, 3, 4, 5, 6, 7, 8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4번 출구 한번 볼게요.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일단 위치상으로는 너무 좋죠. 도보로 지하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새로 지은 신규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세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같은 동으로 한번 볼까요? 113동 114제곱미터 매매 지금 호가 14억 전세 7억 전세는 7억에 나와 있고 매매는 13억 5천부터 14억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전체 동에서 면적으로만 비교해 봅시다. 면적으로 보면 월세는 5억에 60, 전세는 7억, 매매는 11억 5천부터 12억 5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1층이에요. 1층. 우리는 8층이죠. 우리 8층이기 때문에 이거보단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8층 14억. 아마 요게 경매 사건으로 나온 요 집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물건 지금 9억 5천이에요. 9억 5천. 아까 전에 호가 얼마였죠? 13억 5천부터 14억. 그리고 전세가 7억 정도. 일단 당장 이 10억 미만으로 살 수 있지는 않겠지만 낮은 가격에 가져올 수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좀 볼게요. 21층 중에 8층,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003년이에요. 2003년. 2003년도에 지어졌다는 얘기죠. 쭉 내용 보시면 별로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임차인 현황에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왜? 우리는 이미 빨간색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글씨를 봤어요. 임차인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건물 등기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07년도 6월 27일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박땡땡 씨는 2017년도에요. 말소 기준 권리일보다 늦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요. 인도 명령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명의 임차인은 유땡땡 씨고요. 전입일은 근저당 날짜 2007년도보다 빠른 2005년도에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으면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전입은 있는데 확정 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확정 일자나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법원에서는 배당을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은 100% 낙찰자가 인수하게 돼요. 이해되시고 계시죠? 자,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하게 되는데 좀 이상해요. 전입이 2005년도래. 근데 아파트는 2003년도에 지었대요. 그럼 2005년도란 얘기는 지금부터 17년 전 얘기인데 17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쭉 임차인과 임대인, 소유주가 같이 살고 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소유자 성씨하고 임차인 성씨하고 같아요. 가족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임차인이 맞을까? 정말 보증금을 깔고 앉아있는 임차인이 맞나요? 라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방 한 칸에 임차를 들어가고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얼마의 임차를 들어와서 있겠느냐? 이게 얼만큼의 금액이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 방 한 칸이라면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일단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무조건 가보시는 겁니다. 경매지에는 미납관리비는 없다라고 써져 있습니다만 관리 사무실도 가셔야 돼요. 관리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미납관리비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 소유주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관리 사무실에서 확인해낼 수 있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았다면 이 동네에서 십몇 년을 살고 계신 분인데 이 집에서 관리 사무실에서 이분에 대한 존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관리 사무실 가서 얘기도 해보셔야 되고 또 어디에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에게 또 한 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같은 금융권이지만 다른 지점에서 추가 대출을 또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 근저당을 설정을 할 때 분명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땡땡 씨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성 임대차 계획서를 냈다던가 정말 소액의 보증금을 깔고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당시 대출을 실행할 때 뭐 큰 문제가 안 됐다던가.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뽑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오래전에 감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시작 자체가 싸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패스를 했을 거다. 요만큼만큼은 경쟁률이 빠졌을 거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존재를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또 한 번의 경쟁률은 낮아질 거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전모 회원님들이 가셔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세를 한번 볼게요. 시세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현장에 답이 있으면 현장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자, 이 물건 조사하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현장 가셔서 관리사무실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셔라. 그리고 위아래층 분들, 그 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도 만나볼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셔라. 당연히 문을 두드려서 임차인분을 만나는 건 당연히 해봐야 될 일이고요. 근저당권자, 집요하게 물어보고 확인을 해라.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한 명이 있는데 성씨가 공교롭게도 소유주랑 같아. 뭐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지만 소유주랑 같은데 임차인이 십몇 년 동안을 쭉 살고 있어. 십몇 년 동안 쭉 살고 있는데 그것도 방을 한 칸만 쓰고 있대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계약을 한 사람일까? 돈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일까?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한 근거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위장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집요하게 파봐야 돼요. 현장에 가야 됩니다. 관리사무실도 가야 되죠. 미납관리비 확인해야 됩니다. 미납관리비는 없음이라고 경매지에 확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관리사무실 가셔서 미납관리비만 확인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분은 십몇 년째 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경비하시는 분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택배 왔다 갔다 하는 거 택배 마음 먹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다 확실한 거, 돈 빌려준 은행에 전화해서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 물건은 이걸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더 좋은 추천 물건 있으면 또 영상이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